연준의 연쇄 금리 인상이 시작됨에 따라 주택과 자동차 구입, 신용카드 사용 등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 한 해 기준금리를 7번 2% 올리고 물가는 4.3%까지 낮추는 대신 성장률은 2.8%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미등록 해외 접종자들은 4월 1일부터 격리가 면제됩니다. 미국이 800억 달러어치의 고성능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긴급 제공해 전쟁의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번 시즌 독감 백신 효과를 연구한 결과 16%로 효과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올 한 해 7번이나 올리려는 연쇄 금리 인상이 시작됨에 따라 가계와 사업체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주택과 자동차 구입, 신용카드 사용 등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돈 빌리기가 어려워져 사업체들이 확장하지 못하고 고용을 주저하고 있어 자칫하면 미국 경제가 급속 냉각될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에만 7번 금리를 잇따라 올리고 돈줄을 죄는 긴축에 돌입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코스 변경은 물가 잡기와 성장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지만 물가는 못 잡고 경기 침체만 불러올 위험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연쇄 금리 인상은 즉각 미국민 가계와 사업체의 이자 부담을 크게 늘려 씀씀이를 주저하거나 줄이게 만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월에 한 번 0.25%포인트 올리면 빌린 돈 1만 달러의 이자 부담이 1년에 고작 25달러 오르는 데 그치지만 올 한 해 7번 2%가 인상되면 200달러를 더 내게 됩니다. 1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으면 올 한 해 금융비용만 2,000달러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중은행들의 우대금리 인상으로 에퀴티론인 라인 오브 크레딧 이자는 즉각 올라가고 신용카드 이자율도 줄줄이 인상돼 매달 상환금 갚기에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미국민 소비자들은 지갑 열기를 주저하거나 씀씀이를 줄이게 돼 소매점들의 상품과 서비스 매출 감소에 여파를 미치게 됩니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모기지의 이자율은 1년 전 3.05%에서 벌써 4%까지 치솟고 있어 주택시장에 직격탄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의 급등으로 특히 처음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젊은 층이 주저하게 되고 주택시장의 판도가 파는 사람이 우위에 있는 셀러스 마켓에서 올 하반기인 9월부터는 사는 사람이 고를 수 있는 바이어 마켓으로 뒤바뀌기 시작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모기지 이자율이 올 연말에는 5.5% 치솟을 가능성이 있어 주택시장이 급속 냉각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연쇄 금리 인상으로 자동차 할부금융 이자율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미국민들의 자동차 구입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물가 급등에 오일 쇼크, 이자 부담까지 가중되면 미국민들은 새 집과 새 자동차 구입을 주저하고 물건 사기와 외식, 여행 등에서 돈 쓰기를 머뭇거리면서 미국민 소비 지출의 70%나 의존하고 있는 미국 경제가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수요가 위축되면 사업주들이 사업을 확장하지도 못하고 고용을 늘리기는커녕 해고에 나설 수도 있어 팬데믹 기간 중에 유례 없이 타이트하게 강력함을 유지해온 고용시장도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고용시장마저 흔들리고 대규모 해직 사태까지 벌어지면 미국민들이 돈을 쓸 수 없게 돼 미국 경제가 후퇴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물가는 계속 급등하는 동시에 경기 침체를 겪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미국민 가게나 사업체들은 연준의 연쇄 금리 인상과 돈줄 죄기가 과연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예의주시하며 조심스런 행보를 걷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미국은 올 한 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7번 모두 2%나 올리고 물가는 연말 4.3%까지 낮추는 대신 성장률도 2.8%로 하락할 것으로 연방준비제도가 새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연준은 내년에도 3번 이상 금리를 더 올리고 물가는 2.7%로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서민들의 생활고는 내년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팬데믹 경제 코스를 전면 변경해 돈줄 재기에 돌입하면서 기준금리와 물가 인상,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치도 대폭 수정해 제시했습니다. 첫째, 3월 회의부터 3년 만에 처음으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시작한 연준은 올 연말 기준금리가 1.9%가 될 것으로 제시해 올 한 해 전체 7번 0.25포인트씩 모두 2% 가까이 인상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올해 남은 6번의 FOMC 정례회의 때마다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3월 16일에 이어 5월 4일, 6월 15일, 7월 27일, 9월 21일, 11월 2일, 12월 14일에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연준은 이어 2023년 말에 기준금리가 2.8%로 더 올라갈 것으로 내다봐 내년 한 해도 적어도 3번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둘째, 40년 만에 최고치인 7.9%까지 치솟은 물가 급등을 금리 인상으로 진정시키겠지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에 따른 유가 폭등, 중국의 새 코로나 폐쇄 등 악재로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칠 것으로 연준은 새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올 연말 소비자 물가가 현재 7.9%에서 4.3%까지 내려갈 것으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수차례 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물가가 올 연말에는 2.6%까지 급락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예기치 않은 악재들로 다시 4.3%에 그칠 것으로 올려잡은 겁니다. 연준은 내년 말에도 미국의 물가 인상률이 2.7%에 달해 연준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돌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고통이 앞으로도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셋째, 이딴 금리 인상은 소비자들의 돈 쓰기와 업주들의 투자를 냉각시켜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연준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4%는 될 것으로 예상했다가 이번에 2.8%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연준의 이 같은 예측대로만 실현돼도 미국 경제가 팬데믹에 풀렸던 엄청난 자금을 걷어들이는 긴축을 실행하면서도 40년 만에 물가 급등을 진정시키는 동시에 강력한 고용과 미국민 소비를 어느 정도 유지시켜 3%에 가까운 건전한 성장도 달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쇄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만 가중시켜 미국민들의 주택과 자동차 구입, 신용카드 사용을 위축시키고 사업주들의 투자와 확장, 고용을 둔화시켜 물가 급등은 잡지 못한 채 경기 침체에 빠질 위험도 있어 제롬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방준비제도가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3월 21일부터 백신을 다 맞고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격리가 면제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백신을 다 맞았다는 정보가 한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해외 거주 한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될 텐데요. 해외에서 백신을 맞았지만 한국에 등록한 적이 없다면 4월 1일부터 격리가 면제됩니다. 입국 전에는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에 등록해 QR코드를 발급받으면 신속한 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달 21일부터 백신을 모두 맞은 사람은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단 한국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종 이력이 이미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백신을 맞았지만 한국에 등록한 적이 없다면 4월 1일부터 격리가 면제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백신을 맞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한국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Q코드에 직접 해외 접종 이력을 등록 후 QR코드를 발급받아 증명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이라고 검색하면 한국의 질병관리청 웹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입력 전 여권과 항공권, PCR 음성 확인서를 미리 준비하면 입력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입력해야 하는 것은 본인의 국적과 이메일 정보, 여권 정보, 입국 및 체류 정보입니다.
다음 단계는 검역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예방접종 증명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은 것을 사진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사진 등록 후에는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는 출발 예정일 이틀 전부터 입력이 가능합니다.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등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PCR 음성 확인서를 등록했다면 입국 편명과 좌석 번호를 입력하는데 좌석 번호를 모를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력 정보를 확인하고 QR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입국 시 종이로 인쇄하거나 전자기기로 캡처한 QR코드를 검역관에게 제시하면 신속하게 검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의 기준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말하는 접종 완료 기준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6개월을 넘지 않은 사람과 3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을 말합니다. 2차 접종을 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부스터샷을 맞지 않았다면 접종 완료자가 아닌 셈입니다. 4월 1일부터는 입국하자마자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그동안 해외 입국자들이 한국에 도착하면 자차나 방역택시, KTX 전용칸 등을 이용해 이동케 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이 러시아군의 헬기 격추용 스팅어 미사일 800기와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2000기, 자폭 드론 무인기 100기 등 800억 달러어치의 고성능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긴급 제공하고 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대전으로의 확전을 피하면서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패퇴시키도록 지원에 나선 것이어서 푸틴 정권이 어떻게 대응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무차별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를 패퇴시키도록 첨단 무기를 포함한 고성능 무기들을 긴급 제공하고 나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 연방의회를 상대로 화상연설을 하며 시급한 군사 지원을 흡수한 데 맞춰 8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신속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으로 펜타곤은 보유 중인 첨단 무기와 고성능 무기들을 매우 이른 시일 내에 제공해 우크라이나 군이 사용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긴급 제공하는 8억 달러어치의 고성능 무기 중에는 러시아군 헬기나 전투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견착식 스팅어 대공 미사일 시스템 800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군은 공중전뿐만 아니라 스팅어 미사일로 러시아군 헬기들을 수차례 격추시키는 장면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군의 탱크와 장갑차를 박살낼 수 있는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도 2000기를 긴급 제공합니다. 미국의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은 영국의 엔로우와 같이 이미 우크라이나군이 휴대하고 다니다가 러시아군 탱크나 장갑차를 발견하면 즉각 발사해 유도 미사일로 정확하게 폭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또 첨단 무기로 분류되는 스위치 블레이드 무인기 100대도 긴급히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무인기는 백팩에 갖고 다닐 수 있는 만큼 휴대와 조작이 쉽고 공격 타겟에 들이받아 자폭하는 무인기여서 일본의 옛 자살특공대 이름을 본따 가미카제 드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기관총, 유탄 발사기 등 중수화기 7,000정, 탄약과 박격폭탄 등 2천만 발도 긴급 제공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명령으로 15만 병력이 우크라이나 침공과 무차별 공격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군은 3주일 만에 장성 4명을 비롯해 군병력 7,000명 이상 전사한 것으로 미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 14,000명 내지 2만 1,000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전쟁에서도 동원 병력의 10%만 손실돼도 전쟁 수행 능력을 잃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된 러시아가 거의 10% 손실에 근접하고 있어 우크라이나가 일주일만 더 버티면 러시아의 침공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번 시즌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로 그 어느 때보다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하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이번에 맞은 독감 백신의 효과가 16%밖에 되지 않아 거의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CDC는 백신 효과가 50에서 80%는 돼야 충분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번 시즌은 바이러스에 대한 예측이 빗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맞은 독감 예방 백신이 거의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7개 주 3,600명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효과를 연구한 결과 이번 시즌 독감 백신의 효과가 16%밖에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6%는 예방 효과가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것입니다. CDC는 백신 효과가 50에서 80%는 돼야 충분한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은 그 시즌 가장 유행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이러스를 타겟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번엔 예측이 빗나간 겁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사람들이 독감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가벼운 독감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DC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전국에서 2만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독감으로 사망했고 입원한 사람도 40만 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시즌 독감은 오미크론 급증 시기인 12월과 1월에는 감소했다가 2월 초에 다시 증가했습니다.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감염률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다음 유행은 독감이 될 수 있다며 효과적인 백신이 필요할 때라고 말합니다. 독감에는 65세 이상 노인과 임산부, 면역 저하자, 5세 미만 어린이가 가장 취약합니다. 독감은 증상이 나타나기 24시간 전부터 증상이 나타난 후 약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을 감염시킵니다. 어린이의 경우 오랜 기간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번 시즌 백신의 효과가 미미한 만큼 중증 발병률도 높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경우 독감 발현 48시간 이내 투여해야 효과적이라며 빠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